양육비 50만 원 줄게. 너가 키워. 그 말 한마디에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사랑에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끝은 책임도 존중도 없는 거래였죠. 결혼보다 이혼이 더 힘들었고 이혼보다 아이를 지키는 일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하나 지키기 위해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사연 지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민, 올해 34살입니다. 지금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의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꼬리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랑이라 믿었던 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사람이 만든 가면 가족 속에서 제 아이까지 빼앗길 뻔했던, 그리고 끝내 아이와 저 자신을 다시 지켜낸 제 삶의 기록이에요. 10년 전 봄 24세 첫 발령지였던 보건지소. 모든 게 서툴고 낯설었지만 그 낯설음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하게 다가와 준 사람이 있었어요. 지민 씨, 약품 정리 도와줄게요. 혼자 하기 벅차죠? 아니에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같이 하면 덜 힘들잖아요. 사실 지민 씨랑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가 바로 박현우 씨였죠. 당시 지역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난히 다정했던 사람.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의심도 했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하지만 어느새 저도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뒤 예상치 못했던 임신 소식을 전했고 양가 어른들이 급하게 상견례를 잡았죠. 집은 남자가 준비하고 혼수는 여자가 하는 거야. 예단은 1,000만 원은 기본이라던데. 고모, 이모, 삼촌 다 챙기려면 이불이며 옷이며 지민이네가 좀 더 책임져야지. 먼저 애부터 만든 거잖아.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결혼이 아니라 거래. 축복이 아니라 정산. 한마디도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고 현우 씨는 늘 중립인 척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결국 친정엄마가 나섰습니다. 엄마 집 팔고 1억 보탰어. 너희 둘이 그 돈으로 신혼집 마련해. 나는 작게 살면 돼.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희생을 알고 있었어요. 결혼 후 저는 지민 씨가 아니라 그 집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아무 때나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셨습니다. 지민아, 이건 때가 잘 안 타니까 커튼은 이걸로 바꿔. 이 그릇 내가 사온 거 써. 내 건 너무 화려해. 말은 늘 지민이를 생각해서였지만 그 안에는 제 선택에 대한 존중 따윈 없었어요. 현우 씨는요? 그럴 때마다 늘 똑같았어요. 우리 엄마 좀 그러신 거 알잖아. 그냥 넘겨. 그냥 넘기고 또 넘기고 그러다 어느새 제 안에 뭔가가 부식돼 가고 있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이상 거래 내역이 있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거래요? 최근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발생했는데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제 인감도장을 몰래 써서 3천만 원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은 시어머니 상가 대출 상환에 쓰였습니다. 너 미쳤어? 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급하다고 해서 그냥 좀 도와주자 싶어서. 이게 도와주는 거야? 그건 절도야. 내 인감도장이야. 아니, 뭐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자 남의 편이라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방. 양육비 50만 원 줄게. 너가 애 키우고 이혼해. 난 못 키워. 얄밉고 귀찮아서도 못 키워. 애는 당연히 엄마가 키우는 거지. 아빠가 키우는 건 이상하잖아. 그 순간 웃음이 나더군요. 비웃음이요.
아, 이 사람은 끝까지 도망가는구나. 그날 밤 저는 아들을 안고 현우 씨가 일하는 병원 앞으로 향했습니다. 지민아, 너 왜 왔어? 애까지 데리고. 내가 책임지라며. 이제 다 알릴 거야. 병원 사람들이 내 민낯도 다 알아야지.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를 카페로 끌고 들어가더니 말했어요. 지민아, 제발 진정해. 내가 갚을게. 진짜야. 갚을 돈도 없으면서 내 월급으로 내 엄마 홍삼 사고, 명품백 사고, 상가 이자 내고. 그동안 내가 모른 줄 알았어? 그냥 엄마가 힘들다고 해서. 나는 내 엄마랑 결혼한 게 아니야. 내 인감도장을 도둑 맞는 기분, 너 알아? 결국 병원에서 저는 징계를 받았고,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결국 또 일을 저질렀네요. 그 성깔 어디 안 가요. 그 애나 잘 키우세요. 그 말을 듣고 마지막 남은 정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대신 이제부터 당신도 아빠로 살아봐. 나는 더는 그 가족의 방패막이 아니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민우는 제 품에 안겨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작은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은 절대 지켜내겠다. 그런데 그 결심은 채 한 달도 못 갔습니다. 민우는 저희가 키우겠습니다. 이혼 후 며칠 만에 시댁에서 보낸 내용 증명서엔 그렇게 적혀 있었죠. 뭐라고요? 민우를 데려가겠다고요? 변호사는 제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아이가 아버지 명의 집에 살고 있고 조부모가 주 양육을 담당해 왔다는 부분입니다.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그 집은 우리 엄마가 팔아서 산 집이었고 주 양육은 무슨 아직 기저귀도 못 가는 시어머니가 뭐요? 며칠 뒤 가정법원에서 만난 전 시댁 식구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뻔뻔한 얼굴로 말했어요. 지민 씨, 그 집은 우리 현우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이에요. 그 애가 거기 계속 살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 집이요? 우리 엄마가 엄마 집 팔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뭐요? 명의는 우리 아들이라니까 법은 명에 따라가는 거예요. 지민 씨, 현우는 옆에서 입을 삐죽이며 거들었죠. 그리고 솔직히 지민이 너 맨날 야근에 주말 근무해. 애 어떻게 키워? 애한텐 안정이 중요하잖아. 뭐, 너 지금 애 안정 얘기해? 내가 카드값 밀리고 대출금 못 갚아서 내가 몇 달 동안 고지서에 파묻혀 산 건 기억 안 나? 지금 그걸 왜 또 꺼내? 너 참 계속 지랄이네. 그 한마디에 제 눈이 확 뒤집혔습니다. 지랄은 누가 했는데? 애 앞에서 인감도장 도둑질하고 엄마랑 짜고 내 돈으로 상가세 낸 건 누구야? 이건 양육권 아니라 인감 말 좀 가려내는 재판이야. 재판정안은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 판사는 말했습니다. 자, 감정적 언쟁은 중단하시고 본안만 얘기합시다. 며칠 후 판결이 났습니다. 자녀 민우 군의 양육권은 아버지 박현우 씨에게 귀속함을 명합니다. 그 한 줄, 그 짧은 문장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낳고 제가 키운 아인데 출산하고 조리원도 못 가고 밤새 안아주고 첫걸음도 내가 봤는데 엄마라는 이유로 일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뺏긴 거야?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법정 바닥에 주저앉은 채 판결문을 쥐고 울었습니다. 민우가 시댁으로 가던 날 현관 앞에서 아이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민우야, 엄마는 매일 널 생각할 거야. 너도 가끔은 엄마 생각해줄 수 있지?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고 떨리는 눈망울이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지민 씨, 이젠 현우도 새 출발해야죠. 애 하나 안고는 재혼도 어렵고 처가집에서도 말 많을 거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민우는 우리가 키울 테니까
지민 씨도 현명하게 살아보세요. 우린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빡 하고 부서졌습니다. 민우를 도구로 쓰겠다는 거네요. 체면용으로, 재혼용으로, 조건처럼. 근데 그 애는요? 그의 마음은요? 애는 어려요. 어른들 결정 따라야죠. 됐어요. 당신들이 그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날 이후 저는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민우가 방치된 정황 사진을 모으고 시어머니 상가 건물의 체납 내역을 수집하고 현우 씨 명의 카드 연체와 병원 불법 알바 정황까지 캡처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잃은 날보다 더 무서운 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3시 42분 출근해서 회의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지민 씨 보호자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지금 아이가 혼자 응급실에 와 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로 등록돼 있던 번호로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혼자요? 가방도 핸드폰도 그대로 두고 저는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달리면서 속으로 외쳤어요. 안 돼. 민우야, 제발 엄마가 간다. 병원 응급실. 민우는 고열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누워 있었고 팔에는 수액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이 옆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택시기사님이 데려다 주셨어요. 쓰러진 채 발견돼서 급히 응급실로 왔고요. 체온이 39도 넘었습니다. 택시요? 누가 왜 애를 혼자 보냈죠? 상세 상황은 저희도 확인 중입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받지 않았고 현우는 문자 한 통만 남겼습니다. 지방 학회 중이라 회신 늦을 수 있음. 걱정 마. 그 문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부모냐? 아이 혼자 쓰러졌는데 지방 학회? 전화 한 통 없고 병원에도 안 와? 민우는 탈수 증상에 고열로 토사까지 했고 간호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실 민우 군 몸에 멍자국이 여러 개 있어서 저희 쪽에서 학대 가능성 보고도 병행 중입니다. 뭐라고요? 아동학대팀에서 담당자가 따로 연락드릴 거예요. 필요시 보호자 조사도 병행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서웠고 분했고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며칠 뒤 민우를 퇴원시키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양육권 재심 청구를 넣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넘겨받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합니다. 아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었고 부재중 보호자에게 신체적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재판부가 외면할 수 없을 거예요. 좋아요. 이번엔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재판. 상대 측 변호인은 여전히 뻔뻔했어요. 의뢰인 어머니가 단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 스스로 탈수 증세를 일으킨 사고입니다. 보호자 과실은 없으며 오히려 고의성 주장의 유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이요? 애 체온이 40도 가까이 됐습니다. 혼자 집에서 울며 끙끙 앓다 택시 기사님이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멍자국이 있었던 건 어쩌시겠습니까? 판사는 말했습니다. 본 법원은 아동의 돌봄 환경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존 양육권 판결을 파기하고 민우 군의 양육권을 생모 박지민 씨에게 귀속함을 명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민우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됐어, 민우야. 엄마가 너 지켰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전화가 왔죠. 지민 씨,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 아들 인생 망가뜨린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당신 아들이 망친 건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아들 내가 지킬 거예요. 며칠 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 남편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내 도장 돌려줘. 내 도장? 왜 필요해? 엄마가 좀 전세자금 대출 받을 게 있어서 민우 이름으로 공동명의였던 집 담보로 간단한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웃음이 났어요. 차가운, 황당한 웃음. 넌 진짜 마지막까지 민우를 돈으로만 보는구나. 지금 나 망하게 하고 싶어? 너 아직도 애엄마잖아. 같이 좀 살자. 너랑 같이 사는 건 지옥이었어. 이젠 서류 하나까지도 너랑 엮이기 싫어. 그날 밤 저는 인감도장을 폐기 신청하고 새로운 도장과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쾅, 쾅, 쾅. 지민아, 문 열어. 내 아들이잖아. 내 집이야. 내가 뭔데 문을 잠가? 민우는 또 깼고 그 작은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야? 응,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10이죠? 전 남편이 술에 취해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이도 같이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싸움입니다. 이번엔 아이도 지민 씨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민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죠. 우편함을 열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저 또 다른 광고 전단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있던 등기우편 한 통. 보낸 곳은 모생명보험사. 계약 변경 안내문. 처음엔 스팸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우편 봉투를 여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보험 계약자 박민우, 피보험자 박민우, 수익자 최명자, 가입일자 우리가 이혼하기 2개월 전. 뭐야 이게?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우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고 그 수익자가 시어머니?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보험 계약 미성년자인 박민우 명의로 가입된 건데 누가 동의했죠? 네, 당시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 박현우 씨가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들 아이 생명을 담보로 뭔가를 꾸미고 있었던 거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이익과 무관할 경우 혹은 재정적 목적이 불투명할 경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익자 변경 신청을 넣었고 가정법원에 재정보호심의도 청구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민 씨, 이제 보험까지 뒤져요? 우리가 혹시 민우 해코지라도 하려 한다는 거예요? 수익자가 어머님이잖아요.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든 거예요. 요즘 세상에 보험 하나쯤은 다 드는 거잖아요. 그 보험을 이혼 전 미성년자 이름으로 들고 그 수익자를 시어머니로 지정한 게 그냥이라고요? 진짜 별걸로 트집이네. 지민 씨,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말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순간 핸드폰을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우를 아이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체면, 재산, 조건, 명분, 그리고 이제는 보험금까지. 며칠 후 현우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민아, 나 진짜 죽을 지경이야. 엄마 건물도 체납되고 카드도 다 막히고 우리 그냥 보험 좀 유지하자. 수익자도 바꿀게. 그냥 냅둬줘. 아니면 민우 명의로 대출 좀 받아주면 안 돼? 뭐라고? 그 집 담보로 해서 민우 앞으로 애 키우면서도 생활비 빠듯하잖아. 내가 그거 좀 도와주면. 끊어.
당신한텐 민우가 자산이고 조건이고 돈줄이야. 하지만 나한텐 민우가 전부야. 그래, 알았어. 그렇게 쳐 살아. 넌 진짜 무섭다. 지민아, 애 엄마가 너무 독해지면 안 좋아.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든다지만 나는 도장을 바꾸고 보험을 끊고 서류 하나하나를 뒤집으며 아이를 지키기로 했다. 며칠 뒤 민우와 함께 마트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사람 하나, 바로 현우의 새 여자친구였습니다. 어머, 민우 맞죠? 아유, 아빠 닮아서 너무 잘생겼다. 누구세요? 어머, 지민 씨 모르셨어요? 현우 씨랑 요즘 같이 살고 있잖아요. 가끔 민우 얘기도 하던데, 민우 다시 데려올 생각 있다고. 됐거든요. 민우는 지금 제 옆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어머,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아이는 엄마든 아빠든 잘 키우면 되는 거잖아요. 뭐, 요즘 여자들이 다 그렇다더라. 요즘 여자요?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리기 전에 본인 인생부터 신경 쓰세요. 민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 아줌마 누구야? 그냥 아무도 아니야. 우리 둘만 생각하면 돼. 엄마가 너 지킬게. 민우와 둘만의 평화로운 생활. 그건 마치 깊은 밤에 잠시 비가 멈춘 것 같았어요. 잠깐이지만 숨을 쉴 수 있었던 시간. 하지만 그 평온은 너무도 허무하게 깨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해 노트북을 켜자마자 팀장님이 급히 부르셨습니다. 지민 씨, 이쪽으로 좀 와보시겠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회의실. 팀장님은 무표정하게 한 장의 종이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관련 민원 제보. 이게 뭐예요? 시민 제보입니다. 지민 씨가 이혼 과정에서 남편 명의를 이용해 집을 빼앗았고 아이를 수단으로 악의적인 법적 대응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시청 민원실을 통해 접수됐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걸 믿으신 거예요? 아니요. 하지만 내부 조사 절차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사무실로 돌아와 앉았는데 동료 둘이 속닥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맞대. 뉴스는 안 났지만 요즘 공무원들도 별 수 없나 봐. 그러게. 남편 명의 집을 뺏고 양육권 싸움까지. 거기다 보험금 사건도 있었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누구야, 누가 이런 걸 퍼뜨린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택배를 받았는데 보낸 주소는 익명이었습니다. 상자 안엔 박지민의 진짜 얼굴이라는 제목이 적힌 인쇄물. 내용은 저를 아동이용 사기범처럼 묘사한 악의적인 글과 제가 전 남편 가족에게 가해를 한 것처럼 조작된 대화 캡처였습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함이고 명예훼손이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고의적인 이미지 훼손입니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세요. 그리고 IP 추적 요청 넣겠습니다. 혹시 시댁에서 보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선 가능성 충분합니다. 보험 문제, 접근 금지 사건까지 엮이면 동기도 충분하죠.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민 씨, 요즘 사람들 무섭죠? 헛소문 하나 돌면 인생 끝나더라고요. 지금 그 말이 협박인가요? 협박. 그런 말 말아요. 그저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괜히 버티려 하지 말고 민우 다시 보내요. 지민 씨는 어차피 일하느라 애도 못 돌보잖아요. 민우요? 그의 어머님이 말하는 재산 목록 1호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 아이 지금도 밤마다 울어요. 왜 아빠는 소리 지르고 왜 할머니는 차가운지
왜 자기를 두고 떠났는지, 그게 체면용 애완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란 걸 언제쯤 깨달으실 건가요? 말 조심해요. 지민 씨. 진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예. 저 진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며칠 후, 민우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민우네 집은 아빠가 사준 거래요라고 했어. 아빠가 날 데리러 올 수도 있다고 했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었죠. 이런 얘기 누가 하셨나요? 아, 그게 민우 아버님이 며칠 전에 방문하셔서요. 아이 담임 선생님께 양육권을 곧 다시 바꿔올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현재 엄마에게 악의적으로 세뇌되고 있다고도. 뭐라고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에 붙어 있던 쪽지 하나. 엄마가 널 세뇌하고 있어. 아빠가 너 데리러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너의 진짜 가족 아빠. 그리고 아래에 붙어 있던 작은 스티커 한 장. 민우는 아빠 거. 그날 밤 저는 민우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민우야, 혹시라도 누가 와서 데려가자고 해도 엄마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약속할 수 있지?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죠. 응, 엄마가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그날 밤 민우가 잠든 뒤에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에 붙은 쪽지, 민우는 아빠 거라는 말이 귓가를 맴돌고 있었죠. 시계는 새벽 2시 40분. 창밖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륵. 현관 앞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처음엔 바람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도어락 위쪽의 미세한 눌림음.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안방문을 조심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안쪽 불 꺼진 복도 너머에 그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곧장 민우를 안아 침대 아래로 피신시키고 휴대폰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10이죠? 전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잠복해 있습니다. 아이도 같이 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경찰이 도착했을 땐 그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아파트 단지 CCTV 확인을 요청했고 경비 아저씨의 도움으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시간대 여깄네. 검은 모자 쓴 사람, 계단 밑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 보이죠? 2시 38분부터 3시 12분까지 계단 쪽에 서 있었어요. 현우예요. 저 사람 제 전 남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베이터 내부 CCTV에서 그가 우리 집 층에서 3분간 머물다 내려가는 장면도 확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스토킹이에요. 아이 접근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가정폭력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장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후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왜 경찰까지 끌어들여?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왜 경찰을? 왜? 내가 새벽에 우리 집에 숨어 있었으니까 그렇지. 저는 더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우가 잠든 사이 저는 다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나는 지금 싸움 중이다. 사랑했던 사람을 증오하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년. 하지만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선 평생을 걸 수 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며칠 뒤 아파트 경비실에서 또 하나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지민 씨, 이 사람 아세요? 네. 한 일주일 전부터 저녁마다 단지 돌면서 사진 찍던 남잔데 어젯밤엔 민우 어린이집 셔틀 버스도 찍고 가더라고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디서요? 이거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놨어요. 밤 8시 11분, 여기 단지 정문 근처. 그 사진, 바로 현우였습니다. 셔츠에 슬리퍼 차림으로 민우가 내리던 어린이집 버스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곧장 경찰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접근금지 위반 및 아동위협행위로 긴급조치 요청을 넣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스토킹이 아닙니다. 아이까지 위협받은 정황이 명확하니 임시보호명령과 통신 접근 차단 조치를 동시에 병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우와 함께 인테리어 가게에 들렀습니다. 민우야, 우리 집에 달 시계 하나 고를까? 이거, 공룡 있는 거. 그래, 공룡 시계. 이건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민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제 이 집은 아무도 허락 없이 못 들어와. 여긴 우리 둘만의 공간이야. 안전한 진짜 집이야. 봄비가 잦아들고 바람이 달라지던 어느 아침, 저는 민우 도시락을 싸며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민우도 한 뼘 더 자라 혼자서 신발도 신고 손도 먼저 내밀 줄 알게 되었어요. 엄마, 나 유치원에서 용돈 모은 거 있어. 그래, 뭘 사고 싶은데? 공룡 2개랑 엄마 커피. 그 말에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의 접근금지 요청이 정식 인용됐고 상습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형사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제야 진짜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진짜로요. 며칠 후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 최명자 시어머니였습니다. 두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고 글씨는 삐뚤빼뚤하고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 안엔 오래 묵은 한 사람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 씨, 나도 결국 아이였나 봅니다. 내 아들을 지키려다 손주를 다치게 했고 내 욕심에 당신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민우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 그날 이후 한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당신이 애써 지켜낸 그 아이, 이제 내가 손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압니다. 내 욕심으로 보험을 들었고 내 체면 때문에 아이를 잡으려 했던 것도 미안합니다. 다시는 민우 곁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부디 그 아이는 웃으며 살게 해주세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는 건 말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걸.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다는 실감보다 이제야 정말로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마지막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박지민은 민우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유지한다. 접근금지 기간은 3년이며 명시된 반경 내 접근 시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민우에게 말해줬습니다. 민우야, 앞으로 누구도 우리 둘을 흔들 수 없어.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어. 아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진짜 히어로야. 진짜 울트라 엄마. 며칠 뒤 우리는 작은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통장 첫 줄에는 박민우 교육 적금 엄마와 민우의 약속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우리 집 통장이야. 앞으로 민우를 위해 조금씩 모아가는 거야. 그럼 내가 어른 되면 엄마처럼 될 수 있어? 그럼 엄마보다 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어. 왜냐면 민우는 어릴 때부터 싸워서 이긴 아이니까.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결혼보다 이혼이 더 어렵고 이혼보다 아이 지키는 게 더 아팠다. 그럼에도 나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매일을 견딜 수 있었다.
상처도 싸움도 슬픔도 있었지만 이제 남은 건 평범해서 더 소중한 우리 둘의 하루다. 이제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소소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침이면 민우 손잡고 유치원에 가고 저녁이면 함께 국을 끓이며 수다를 떨고 밤이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른 사람에겐 지루할지 몰라도 우리 둘에겐 그 어떤 세상보다 평화로운 하루.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나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민우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혼보다 아이를 지키는 일이 더 어려웠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